가볼게요. 뭐가 없어요? 괜찮아요? 능률 김성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3과 본문 수업 들어갑니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바로 시험 대비 체제로 들어가겠습니다. 3과의 주제문은 3과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다 나와 있긴 한데요. 뭐 그림, 영화,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고 시험 범위이신 분들은 각각의 교훈점을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각각의 교훈점이 뭐가 있는지 바로 들어갈 거고요. 이게 다 순서대로 나올 거야. 첫 번째 사례가 그림, 두 번째 사례가 영화, 세 번째 사례가 소설로 나올 거니까 이제 좀 이따가 그 교훈점 하고자 하는 말 판단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have 플러스 PP 구조로 의문문 구조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보통 우리 현재 완료는 어떤 개념이었었죠, 누리야?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이런 표현이었었죠. 그러니까 그림이나 영화나 소설이 여태까지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면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 쓰였고요. to fill 이런 거 되면 안 되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고 배러가 나와 있네요. 혹시 여러분은 여태까지 영화, 그림, 소설과 같은 것이 여러분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맞긴 하지만 어떤 그림을 보고 혹은 영화를 보고 또는 소설을 보고 기분이 더 좋아진 적이 있으십니까? Taking medicine can help you deal with your emotions and relieve your worries. Taking medicine 이렇게 표현하네요. medicine은 약이란 뜻이죠. 약을 먹는 것은 이게 뭔 말이에요? 약을 섭취하는 것은 그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법 잡고 갈게요.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 나왔고 2번 동사 원형도 나왔어요. 단어도 이왕 한 김에 보고 갈까요? 여러분 relieve란 단어는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relieve? no. 그거거든요. 완화시키다라는 뜻인데요. 이걸 조금 편하게 할게요. 완화시키다 맞아. 나이스 샷 잘했어요. 이 친구는 reduce, decrease입니다. 그럼 뭐예요? 줄이다. 그쵸? 완화시키다가 맞아요. 완화시키다라는 게 뭐 누그러뜨리다 뭐 이런 표현이 있겠죠. 그래서 reduce나 decrease도 맞고 뭐 나중에 혹시 나오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temper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우리 temper라는 단어는 진짜 처음 봐요. 그쵸? 이게 뭐냐면 이게 누그러뜨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그러뜨리다라는 것도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걱정거리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혹시 relieve를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help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와도 굳이 상관은 없는 친구죠. 이거 중3 때부터 나왔고요. 이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나중에는 목적어가 생략이 되면서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약을 복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가 deal with 이 단어 많이 나왔지? 다루다. 너가 너의 감정을 다루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걱정거리들을 좀 줄여주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맞는 말이죠. 요즘에는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부끄러운 질환은 아니에요. 정신적인 질환은. 그렇죠? 이제는 괜찮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뭐 우울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 어떤 기분이 좀 우울하고 뭐 언짢을 때 약을 먹는 거 괜찮아. 감정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걱정거리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 하지만 때로는 예술이라는 것이 실제로 뭐 할 수도 있나요?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술이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또 큐어가 될 수 있습니다. 큐어, 뭐 치료책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술이라는 것이 치료책이 될 수도 있죠. You are looking for. 자, 이제 계속 조심하면서 가야 되겠죠? 우리 이런 거 참 많이 했었어요. 앞에 명사 나오는 거 맞지, 지원아?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데 너가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할 때요. 여기 for 다음에 혹시 목적어가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for 다음에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목적어가 없으면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였어. 그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였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 늘 이런 거 조심하자 그랬죠? 이번 고3 선배가 이거 또 틀렸어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 하랑아? 어떻게 할 수 있냐? 앞으로 땡길 수 있다. 그럼 앞으로 땡기게 되면 전치사 대시냐, 전치사 위치냐. 그쵸? 그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가 땡겼을까요? For which you are looking. 그때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린 이거는 언제까지 조심해야 되냐면은 졸업할 때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구조에서요. 전치사를 땡겨오는 거예요. 초은아. 그래서 예전에 저희 상승구조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지원아 이렇게 혼자서 생략이 되고 걔를 땡겨 쓰게 되면 for which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때는 생략 못 시킵니다. 다시요. 하지만 때로는 예술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찾고 있는 치료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술로서 감정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As you will see, 여러분이 보게 될 것처럼 the use of color, 색깔의 사용, 다른 perspective, 관점이죠. 우리 이 친구도 참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 보고 갈까요? 꼭 외우자고, 꼭 외우자고. 관점, viewpoint라는 단어도 쓰이고요. 이거는 안 외워도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point of view.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나라면 이건 안 외워요. 왠 줄 알죠, 정노야? viewpoint나 point of view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근데 perspective하고 viewpoint는 똑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 됐죠?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사용, 무엇의 사용, 색깔의 사용, 다른 관점들의 사용, 그리고 engaging. 자, 어떤 뜻입니까? 처음 봐요. 그쵸? 보통 우리가 engage가 참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혹시 우리 초은이는 어떤 활동에 참여할래요?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할래요? 재미없는 활동에 참여할래요? 그래서 engaging은 재미있는 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쉽게 외우셨으면 좋겠네요. 재미있는 plot, 어떤 뜻? 줄거리라는 뜻이고 여기서 가로를 닫아볼까요? 이거 다 나올 거야, 지원아, 초은아. 하나가 나올 거야. 색깔의 사용, 다른 관점의 사용, 재미있는 줄거리들의 사용. 쉽게 말하면 지원아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의 사용이라는 것이 can have effect on. 자, 요 단어 모르면은 이제 고1이 아니에요. have effect on. 자, 어떤 뜻입니까? 이게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 모르면 이제 고1 아니라 그랬습니다. have effect on 같은 표현은 충분히 have influence on 이렇게 바꿨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한 단어로 쫙 줄이면 affect. 네, 이렇게 돼도 상관없죠. 이 단어 모르면 안 돼요. 진짜야. 모르는 순간 이렇게 해석한다. 가진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쵸? 네, 그래서 조심. 뭐 어쨌든 이러한 사용이라는 것은 뭐 할 수 있습니까? uplifting. 끌어올리는 효과를 끼칠 수 있습니다. 네, 끌어올리는 효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고무하는, 장려하는, 뭐 북돋는, 뭐 기운을 뭐 쏟는 뭐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운을 북돋는 효과를 끼칠 수 있습니다. 어디에요? 아, 나왔군요.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신체,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쫙 끌어주는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신과 신체와 영혼이 뭐 격려를 받아서 뭐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첫 번째 커트요. 혹시 기분이 좀 우울하신가요?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지, 지원아? 약 먹으면 돼. 약도 괜찮아. 약이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었죠. 감정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고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긴 하지만 예술 분야를 보게 되는 것도 좋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사례, 그림과 색깔의 사용이 어떻게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좀 이따 그림 보여줄게요. When you are angry or irritated. 소제목을 보면 여러분이 화가 날 때 또는 irritated, 짜증이 날 때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여쭤볼까? 혹시 우리 정로는 짜증난 적이 있나요? 아, 있겠죠. 내가 가끔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정로 화나거나 짜증나면은 목소리가 낮아지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아, 그렇구나. 지원이는 어때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요? 그냥 화내요. 나쁜 거 아니죠. 하랑이는? 표현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아름이는 어때요? 그것도 좋죠. 이것도 좋아요. 초은이는 어떻죠? 참아요. 속상해요, 나중에는. 누리는 어때요? 그렇죠. 근데 이 지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카트에서 이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예술, 색깔의 사용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화나게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기 내용 한번 볼 건데 나 이거 지금 교과서 2교과서 9년째 수업하고 있다 그랬죠? 문제 어딘지 딱 보입니다, 지금요. 헨리 매티스라는 사람인데 하모니 인 레드라는 그림이 나올 거고 좀 이따 보여줄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나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 생략할 수 있죠. they, 그들이.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 많은 사람들이 봐야만 한다. 무엇을 봐야 한다? 차분한 색깔을 봐야 한다. 라고 생각해요. 진정 효과가 있는 색깔, 차분한 색깔을 봐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when, 뭐 할 때 그들이 화가 나거나 irritated, 짜증이 날 때는 차분한 색깔을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가 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그분도 선생님이신데 강사인데 저희가 일이 늦게 끝나지 않습니까? 막 수업 때문에 뭐 화가 나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바로 동해로 가더라고요. 바다 보러 가요. 그래서 뭐 차분한 바다의 색깔을 보면 화가 좀 식나 봐요. 그 선생님은. 차분한 색깔을 봐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Because 왜냐면 the color red, 빨간색은 흥분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감정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할까 누리야? 흥분시키다라는 거 말고도요, 아름아, excite는 자극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빨간색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they, 여기서 they 누구 지원? 또 사람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되시죠? looking at it. 그것을 보는 것이.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 빨간색. 빨간색을 보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통념이야, 초은아, 통념. 빨간색의 기능이 뭐래? 여러분 뭐 스페인의 투 같은 거 보면은 그 투사가 빨간 색깔 망토를 휙휙 하지 않습니까? 빨간색은 일반적으로 감정을 자극시킨대. 그래서 오히려 빨간색을 보면은 더 화가 날 것 같거든? 그치? 하지만 이 그림은 보여줄게요. 좀 이따. 이 그림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나요? 야, 매년 단골 문제였어. The opposite. 무슨 뜻? 반대죠, 반대. 물론 반대의라는 형용사도 있지, 정로야. 근데 더가 붙어서 명사가 되네. 하지만 이 그림은 보여줍니다. 반대의 경우가 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대요.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무엇이었나요? 일반적인 통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었었죠? 빨간색은 감정을 자극해. 그러니까 더 화가 나. 이게 통념이었지.
그치, 조은아? 근데 반대의 경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무엇이겠나요? 아니야! 빨간색은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어. 오히려 화가 났을 때 지원아, 빨간색을 보면 오히려 차분해질 수도 있어 라는 걸 보여준대요. 이거 함의추로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By looking at the color red here, by ing, 뭐뭐 함으로써, 봄으로써 여기에 있는 빨간색을 봄으로써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release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진짜 제가 강조했던 거. 옛날에 우리 단어장에서. release. 무슨 뜻이었지? 이거 어떤 뜻이었냐면 누리야 이거 다 이거였어. 기억하나? 뜻이 되게 많았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release는 뜻이 뭐였어요? 아마 지원이는 그때 안 계셨을 거예요. 단어 수업할 때. 괜찮아. 뭐였었지? 뜻이 되게 많아. 다 이거야. 다. 뭐야 누리야? 하나 기억나니? 쩡너? 그런 느낌이거든. 아름아? 그런 느낌이야. 그렇지. 하랑? 그래서 단어 수업을 했던 거고 고2 선배들이 단어 수업 해달라 그러면 나 이제 안 해주거든요. 그때 잘 듣지 그랬어. 제가 그러거든요. 했던 수업 다시 안 하니까. 초은아 혹시 기억나니? 기억 안 나? 그럼 좀 외우자 좀. 방출하다. 일단 이게 기본적인 뜻이거든요. 퍼뜨리다라고 그랬나요? 그거 맞아요. 근데 release가 뒤에 별별 명사가 다 붙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뒤에 영화, 뭐 책 이런 게 나오면 출간하다. 이것도 내보내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 시장으로 내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내보내는 게 뭐예요? 뭐 석방시키다. 뜻은 되게 많아요. 뭐 출판하다라는 뜻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난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빨간 색깔을 봄으로써 오히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노를 방출할 수 있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분노를 내보낼 수 있대. 그럼 분노를 내보낸다는 게 뭐예요? 뭐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화가 식을 수 있다는 거겠죠. This picture, 이 그림은 is actually, 실제로 도와줄 겁니다. You, help 목적어 또 동사 원형이네. 그럼 당연히 투부정사도 괜찮은 거고 실제로 여러분이 calm down, 차분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번째 카트가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일반적인 생각은 뭐라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정을 자극하니까 오히려 더 화를 돋구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그림에서는 화를 방출할 수 있대. 화를 식힐 수 있대.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주제를 보세요. 하모니거든요. 하모니요. 빨간색만 보는 게 아니라 빨간색과 어울리는 색깔이 나올 겁니다. 헨리 마티스의 그림을 먼저 보고 갈까요? 요거예요. 요거. 거의 다 빨간색이죠. 지금요. 근데 이 그림을 보고 막 화가 나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좀 왠지 그림이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하모니인 레드라 그랬죠. 그래서 이 얘기 나올 거야. 노란색 과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이 여자에 대한 묘사가 나올 거고 창문 밖에 녹색과 파란색의 풍경이 나올 거거든요. 이게 하모니 아니니 지원아? 이게 조화 아니야?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조화를 이루면서 오히려 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쏟아지게 될 겁니다. 일치불일치 문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네요. 세 번째 카트입니다. The woman in the picture. 이 그림에 있는 여자는 아까 봤지 얘들아? 그 우측에 있었던 분. 이 그림에 있는 여자는
is standing 서 있습니다. In a vividly red room 이렇게 얘기하네요. 뭐 이게 vivid가 원래 생생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생할 정도로 빨간 색깔 방에 서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 줄 알겠습니까? 엄청나게 빨간 방에 서 있어요. 요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앉아 있는 건 아니네요. And 그리고 is placing. 사실 이런 거는 생략을 시키는 게 괜찮죠. 왜냐면 1번 is and 기점으로 2번 is. 영어는 반복되는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네, 원래는 생략시키는 게 좋아요. 생략시켜도 된다는 거.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is placing. 두고 있습니다. 과일을 그릇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그림 한번 또 볼까? 과일을 그릇에 두고 있는 거 맞죠? She seems to be carrying on her work in silence. 그녀는 뭐처럼 보입니까? be carrying on. carrying on입니다. 뭐 일을 하다, 수행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뭐 진행하다. 그녀는요, 그녀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in silence. silently라는 표현이고 silence는 침묵이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침묵한 채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조용히, 그렇죠? 차분하게, 맞죠? quietly로 바꿔서도 되겠죠? 차분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As you watch the woman walking dutifully at her task in this red room, 이러이러할 때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뭘 봐? 이런 거 아직도 안 틀려 이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동사 ing니까 working 가능한 거고 work도 되겠죠. 하지만 to work 이런 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여자를 볼 때 뭐 하고 있는 여잔데요? 일을 하고 있는 여잔데 어떻게 일을 하니? dutifully입니다. 저는 뭐 원래는 이 duty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뭐 여러분 그 듀티라는 것 자체가 뭐 여행 갔다 오신 분들 계시면은 뭐 공항 면세점 같은 게 듀티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듀티라는 거는 뭐 관세, 세금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세금이라는 거는 여러분은 아직 안 내지만 국민이 내야 하는 의무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있고요. 듀티풀 이렇게 얘기하면 의무적인 이런 뜻으로 또 얘기를 할 텐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 세금 납부를 잘 하는 사람은 성실한 납세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세금을 잘 납부하는 사람은 성실한 납세자. 그래서 dutiful 하면은 성실한 이란 뜻이 있는 거고 dutifully라고 말하면 성실하게 뭐 근면하게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뭐부터 외울래요? 저는 듀티를 외웠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묶으면서 그러면 dutiful은 세금의 납부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dutiful은 성실한. 됐죠? 여기서는 ly 부사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자를 보게 될 때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여잔데요. 어디에서? 이 빨간색 그림에서 차분하게 성실하게 그녀의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의 분노는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melt away, 사라집니다. 원래 melt가 녹다라는 뜻이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의 분노는 녹아 없어집니다. Instead of getting worse.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instead of 내가 언제까지 얘기할지 몰라요. rather than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원래 이 rather than은 초나 원래 원뜻은 이제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인데요. 둘 다 쓰임이 똑같아요. 그리고 둘 다 전치사의 기능이 있잖아요. 둘 다 전치사의 기능이 있어서 당연히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것도 괜찮고요. 됐죠? worse는 뭐야? worse는 bad의 비교급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노가 사그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 원래 일반적으로 빨간색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 속에 있는 여성이 어떻다라고 얘기했었나요?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차분하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봤을 때도 분노는 사라지고 이제 다음 커트 색상의 하모니가 나오게 될 거예요. 색상의 하모니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과일, 창문 밖에 있는 모습 초은이하고 지원이는 눈에 받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커트입니다. In addition, 게다가 뭐 이런 거 뭐 additionally 그쵸? 뭐 what's more, furthermore, plus 이런 친구들. 게다가 나왔지 지원아. 노란색 과일은 어디에?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는 노란색 과일. 이제 나오는 거야. 하모니. 이제 나와. 하모니. 조화. 테이블 위에 있는 노란색 과일은 brings out. 가져옵니다. 무엇을? 긍정적이고 생기발랄한 감정들을 가지고 와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유치원 애기들 옷을 보면 노란 색깔 옷을 입고 다니죠. 그럼 되게 생기발랄해 보이지 않습니까? 테이블 위에 있는 노란색 과일 역시 긍정적이고 생기발랄한 감정을 끌어옵니다. 요런 거. 요런 거를 보게 되면은 생기발랄한 모습. 그러면 오히려 분노가 더 지속되는 게 아니라 좀 차분해지고 마음가짐이 바뀔 수 있겠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런 거 뭐로 바꿔 쓰지? 그 지난번에 나왔었죠? Simultaneously. 이거 나왔었잖아. 동시에라는 뜻, 그쵸? 뭐 아니면 뭐 at a time 뭐 이런 표현도 있긴 합니다만 simultaneously, at the same time 언제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동시에 the green and blue space outside the window causes healing and relaxing feelings. 동시에 녹색과 파란색의 공간인데 어디 밖에 있는 거래? 창문 밖에 있는 녹색의 공간과 파란색의 공간은 causes, 유발합니다. 치료와 relaxing feelings, 뭐 치유가 되는 감정들과 relaxing, 좀 차분해지는 감정들을 유발하죠. 뭐가요? 한 번 더. 창문 밖에 있는 녹색과 창문 밖에 있는 파란색의 공간, 이 두 가지는 치료가 되는 감정들, 좀 차분해지는 감정들을 유발한대요. The existence of these cool colors actually makes the happiness of the red colors appear a bit lighter. 문장 삽입 조심. 뭐뭐의 존재는,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는 건데 이러한 시원한 색깔들의 존재. 그럼 이런 시원한 색깔들이 뭐겠냐고. 그래서 문장 삽입이라고 지원아. 녹색과 파란색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시원한 색깔들의 존재는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나왔죠? 구조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러한 시원한 색깔들의 존재는 이렇게 만듭니다. 무엇을요? 무거움. 무엇의 무거움? 빨간색의 무거움. 진한 빨간색 같은 거 말하나 봐요. 그쵸? 이러한 빨간색의 무게를 뭐처럼 보이게 하나요? A bit lighter.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준대요. 쉽게 말하면 초은아, 그 중화시킨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이 강한 빨간색을 대조적인 차분한 색깔, 시원한 색깔들과 결합을 했었을 때 조금 더 가볍게 보이게 만드네요. Although, 비록 뭐뭐라고 하더라도 the color red, 빨간색이 도미넌트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이 단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작은 여기서부터 할게요. 외워요. 도미네이트고요. 단어 수업할 때 이거 했었다, 아름아? 어떻게 했었냐면 정노야, 도미노 피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도미네이트가 지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미넌트는 도미네이트의 형용사입니다. 지배적인, 우세한,
뭐 주요한 뭐 이런 의미가 돼요. 뭐 main 이걸로 바꿨을 수도 있고 뭐 primer 뭐 이런 걸로 바꿨을 수도 있긴 합니다. 아니면 strong 같은 친구요. 비록 빨간색이 지배적이라고 하더라도 마치 아까 그림 기억나니? 거의 다 빨간색이었었어요. 그렇죠? 그 빨간색이 지배적이라고 하더라도 it works together with the various contrasting colors to form a harmony.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컬러 레드를 의미하겠죠. 빨간색은 함께 작용합니다. 무엇과 함께요? The various 다양한 이란 뜻이고 a variety of 이렇게 써도 괜찮죠. 다양한 대조적인 색깔들과 함께 잘 작용합니다. 포인트 to form a harmony. 조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뭔 말이야? 조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랑아 대조적인 색깔들과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대조적인 색깔이 무엇이었었나요? 빨간색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뭐 녹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게 나왔었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조적인 색깔들과 함께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빨간색만 있었으면 오히려 감정을 자극하겠지만 대조적인 색깔들이 있었을 때 노란색은 긍정적이고 생기발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녹색과 파란색은 치유가 되는 감정, 차분하게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중화가 되겠죠. Seeing this balance keeps you from becoming overwhelmed by your emotions and helps you overcome your anger. 지금 또 나왔네. 일단 구조 잡고 가자. Seeing. 내가 문장을 끝까지 읽었던 이유는 정로야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건데요. 지금 콤마가 없다라는 건 분사 구문이 아니라 동명사 주어겠죠. 그리고 주어로 쓰일 때는 당연히 투부정사도 주어,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체해도 괜찮고요. 투부정사 주어, 동명사 주어일 때 수일치는 언제나 단수다라는 것도 나왔었지만 더 중요한 건 언제 외울래? Keep A from ing. 근데 아직 안 끝났다. becoming ing는 맞긴 한데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become은 비동사와 성격이 똑같아. 그럼 be 뒤에 과거 분사 있다라는 건 아, 수동이구나 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오버웜이라는 단어도 보고 가야 되는데요. 오버웜. 이 오버웜이라는 단어는 고1 때뿐만 아니라 고3 때까지 쭉 나와요. 오버웜은 압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외워야 된다, 누리야. 외워요. 그러면 여기서는 becoming overwhelmed는 수동이니까는 좋으나 압도하는 게 아니라 압도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제 구조를 잡았습니다. 일부 구조를 잡았어요. keep A from ing. 이거 이번에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었잖아요.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란 뜻이고 이 keep을 바꿔 쓸 수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해볼까? 누가? 하나만. 하랑이 얘기해볼까? 내가 이거 안 알려줬다고 해라. 내가 쫙 깔아줬어.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스탑. 언제 외울 거야? 또? 중학교 때. 그것까지는 중학교 거지. 그렇지. 잘했어. 그러니까 이 삼형제는 중학교 거였어요. 그렇죠? Stop A from ing, Keep A from ing, Prevent A from ing. 여기까지는 중학생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쫙 끌어당겨서 막 써줬잖아. 어디서부터 했는 줄 알아요? 자동차 주차장 그 정산 요금할 때 막대기가 하나 내려온다. 그 왜 막대기 내려오냐? 그 주차된 차가 못 나가게 막는 거잖아. 이거 막대기 영어로 뭐였어? 막대기. 그거 말고 B로 시작하는 거. 바도 있었고. 그래 이렇게도 얘기했었다. 혹시 우리 지원이 롤 아직도 해요? 이젠 안 해요? 했었어요? 안 했었어? 어떤 캐릭터 이거 해라고 하잖아. 벤, 그렇지. 또 뭐 있었어? 이제 금지하다가 쫙 나와야 돼. 외워야 된다 이거. 고1 때까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아니야. 제발 외워야 돼.
히빗 친구들이 있었어요. 히빗. 프로히빗. 또 뭐 있었지? 이니빗.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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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이 있고요. 원래 제가 더 알려줬었거든. 뭐 디터라든지 뭐 홀드백이라든지.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 keep, stop, prevent 뭐 바하고 배는 뭐 괜찮아. 얘네들. 예, 프로히빗, 이니빗. 요거 외워두시고 뭐 디스코리지도 괜찮아. 이게 디스코리지도 용기를 꺾다, 단념시키다잖아요. 못하게 하다. 그렇죠? 이거 이제 외워야 돼. 이제 진짜로. 뭐 영어 어렵다고 하지 마. 단어 안 외워서 그런 거니까. 외우세요. sing, 보는 것은 무엇을 봐요? 이러한 균형을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균형은 뭐야? 빨간색만 있는 건 아니야, 지원아. 뭐 다양한 색깔들, 대조적인 색깔들과 잘 혼합시킨 거. 이걸 균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모니처럼요. 이러한 균형을 보는 것은 막습니다. 여러분이 압도되는 것을 막아요. 뭐에 의해서?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압도되는 걸 막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에 의해 압도가 되면 사람은 한없이 축 우울해져요.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균형을 봤었을 때 빨간색만 있는 건 아니었었고 뭐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뭐 치유의 색상 그리고 생기발랄하고 긍정적인 색상 이러한 균형을 보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압도되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뭐야? 1번 keeps, 2번 helps, 목적어, 동사 원형, 당연히 투부정사도 된다는 거 언제까지 할지 모르고 그리고 이러한 균형을 보는 것은 돕습니다. 여러분이 극복하는 걸 도와요. 무엇을 극복해요? 나왔죠? 바로 여러분의 분노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통념이 깨졌어요. 그렇죠? The opposite can be true. 반대의 것이 진실이 될 수 있다가 바로 이 문장이었군요. 하지만 전제 조건은 빨간색만 본 건 아니고요. 다양한 색깔들의 조화, 그 균형이었습니다. As the painting's title suggests. 이러한 것처럼 이 그림의 주제가 암시하는 것처럼 이 그림의 주제가 뭐였었나요? Harmony in Red였었네요. 빨간 색상에서의 조화, 이 그림의 주제가 암시하는 것처럼 이것은 must be일 거예요. 얘들아 이거 항상 가끔 실수해. 괜찮아. 그 must가 뭐뭐 해야 한다.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 비동사 계열 나올 때는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분명히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강한 추측이 있다. 언제 했었나요? 필통 2단원 조동사 파트에서 했었습니다. 이 그림의 주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힘일 것입니다. 무엇의 힘일까요? Of the harmony in red. 그렇죠. 빨간 색깔의 조화의 힘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요. 자, 그럼 빨간색의 조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빨간색의 조화란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란색, 녹색, 파란색 그리고 차분하게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이런 걸 봤었을 때 오히려 감정에 의해서 압도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극복할 수 있고 빨간색의 조화의 힘 덕분에 우리가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그 분노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아까 첫 번째 카트 내용이 기억이 되십니까? 감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약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첫 번째 예시가 그림이었었죠. 그림이라는 것,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전제 조건은 다양한 색깔과의 조화였었어요. 제가 교훈점을 하나씩 기억하라 그랬죠. 이 그림에서의 교훈점 바로 마지막 문장이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 뭔지 기억하십니까? 영화였을걸요? movie였을 거예요. 소제목 볼까요? When you lack confidence. 여러분이 자신감이 좀 부족할 때 라고 얘기를 해요.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 월터 미티의 은밀한 삶. 이게 이제 또 다른 소제목이네요. 자, 이번에는 감정을 극복하는 것. 그 중에서 두 번째 사례는 자신감이 부족할 때 어떻게 극복할까요? 되게 교훈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에게는 적용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첫 번째 문장 갑시다.
월터 미티는 아이고 has developed 했습니다. 여기서 develop. 진짜 이건 이제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단어고 그렇잖아. 솔직히 맞잖아. develop 무슨 뜻이에요? 진짜 이건 지원아. develop. 그렇지. 그 느낌이야. 그 느낌이야. 개발하다, 발전하다. 맞아. 이거 이제 모르면 안 되는 거고. 그래, 그거 맞아. 내가 갑자기 물어봐서 말이 안 나왔지. 맞아.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특히 능력 임성군 팀은 6과인가? 거기서 또 나와요. 뒤에 뭐 나와 있어? 사진. 이게 특정한 명사가 나올 거거든요. 사진을 개발한다? 사진을 발전한다? 뭔가 말이 이상하죠? 사진이라는 명사, 그림이라는 명사가 나올 때는 현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옛날에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사진관에서 필름을 어떤 용액에 적셔서 약품 처리를 하고 말려야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현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외우지 말고 하나만 더 외우자. 특히 능력 임성군 팀. 혹시 디벨롭 뒤에요. 질병이 나오나요? 그럼 그때 뜻은 뭐냐면은 질병에 걸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능력 임성군 팀에서 교과서 6과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히. 맞을 거 7과인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디벨롭이 질병에 걸리다라는 표현으로 나올 거고 이거는 전체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현상하다라는 뜻과 이 질병에 걸리다라는 뜻이 디벨롭에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외우고 가자는 거야, 꼭. 나오니까요. 월터 미티라는 사람은 사진을 현상하곤 했습니다. 사진을 현상해 왔습니다. 근데 그 사진들은 뭔데요? Used on the front cover of Life magazine for the past 16 years. 사용이 되던 사진들인데 어디에서 사용이 되던 거예요? 앞 표지에서 사용이 되던 사진들을 현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의 앞 표지예요? Life라는 잡지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잡지가 있죠. 그 중에서 Life라는 잡지의 앞 표지에서 사용이 되는 사진들을 현상해 왔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여기서 during으로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뒤에 구체적인 명사가 나왔어요. during은 불특정과 관련되어 있죠. 과거 16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했네. 그렇죠? 과거 16년 동안에 Life라는 잡지의 앞 표지에 사용이 되던 사진들을 현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진 현상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Other than that, 어유, 이 표현 우리 모르는구나. 외워요. 외워. 근데 안 외우겠지만 좀 외워. 이제 우리 시험 봐서 알잖아. 단어 싸움이야. Other than은 이게 뭐뭐보다 다른이란 뜻이 아니라 뭐뭐 외에도라는 뜻이고요. 외우셔야 돼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이 뭐뭐 외에도라는 표현은 이 고1 때 지금 많이 안 나오는데요. 고2 때는 여러분 나중에 but 있죠. 하지만 그쵸? but. 걔도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외에도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표현. 그 중에 하나가 other than이에요. 외워놓고 가자는 거. 나중에 but도 그렇게 쓰인다. 되게 충격적이에요. 일단 보고 가자고. 그것 외에도. 자,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앞문장 전체입니다. 과거 16년 동안 라이프 잡지를 위해서 앞 표지에 사용이 되던 사진들을 현상해 왔던 것 외에도. 그거 외에도 그는 이끌고 있습니다. boring life, 참 따분한 인생을 이끌고 있죠. 뭔 말이에요? 지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Filled with daydreams. 여기서 우리가 늘 하는 건데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분사가 나올 때는 생략되어 있는 친구가 아마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다. 이런 말 많이 했었었죠. 그쵸?
이제는 우리가 딱 알고 가자는 거고요. 이 뭐뭐로 가득 차다라는 표현은 비동사 filled with 말고도 비동사 full of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교과서를 외우라고 하지 말았던 이유가 지금 다 변형이 쳐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는 이런 따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찬? 우리 모르나 이 단어? 괜찮아? 지금 외우면 돼. 공상으로 가득 찬 따분한 삶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뭐 쓸모없는 생각? 아니면은 뭐 비어있는 생각? 뭐 내가 만약에 전사가 돼서 용이 나오면 용을 어떻게 죽일까? 뭐 이런 것처럼 지루한 공상으로 가득 차서 지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However, 하지만 문장 삽입이네요. 그의 세상은 비동사 about to 부정사. 이건 전체 외울까요? 비동사 about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 외우자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다. 외우자. 그래서 이제 각자 여러분 그 옛날에 문법 정리하던 거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단어를 적어라. 왜냐면 지금 여러분 자료에 적으면 언젠간 버려져요. 그래서 쫙 여러분 노트에 적으면은 도움이 돼요. 하지만 그의 세상은 막 바뀔 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세상이 막 바뀔 참이라는 건 이제 따분한 그의 인생이 뭔가 변화가 시작이 되었네. Life will soon become an online only publication. Life라는 잡지는요. 곧 이렇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었나요? 온라인으로만 출판하기로 되어 있었죠. 야, 그러면은 월터 미티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진 현상하는 일을 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만 출판을 하게 되면은 사진 현상하는 일이 필요가 없어요. 디지털 카메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Unfortunately, 그런데 불행하게도 the picture, 사진인데 자 이제 시발점이네요. For the final cover, 마지막 표지의 사진이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만 출판이 될 거니까 그렇게 변환되기 전 마지막 표지의 사진이 is missing, 사라지고 말았죠?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월터 미티라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이 되어야 했었던 그 사진이 사라졌으니까 그 사진을 찾으러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두 번째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영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포스터 잠깐 보고 갈까요? 실제 영화였었고요. 그 월터 미티 씨가 그 이제 사진을 찾으러 떠나요. 그 지금 여기 표정을 보시면은 그 바쁜 회사 속에서 지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사진을 찾기 위해서 지금 그 앞에 나온 내용에서 나올 겁니다. 별별 일을 다 겪어요. 뭐 헬리콥터에서 추락을 하기도 하고 화산 폭발에서 살아남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일이 사진 현상하는 일이 아니라 나는 모험을 원했구나. 따분한 삶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느끼면서 이 사람의 그 사상과 이 사람의 현실이 다 바뀝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찾아 나가는 여정으로 가볼게요. 월터는 결정합니다. 뭐 하는 것을 decide to 부정사인데 hit the road라고 얘기를 해요. 길을 때리다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길을 나아가다. 쉽게 말할까? 출발하다라는 뜻이에요. hit the road는 길을 때리다가 아닙니다. 길을 떠나기를 결정합니다. 이제 여정을 떠난다라는 거죠. To find, 찾기 위해서. 그 사진, 그 사라진 사진을 찾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기를 결정합니다. 그는 믿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됐네요. 무엇을 믿고 있나요? 그 사진 작가가 여전히 그 사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요. 그리고 follows. 1번, 2번. 그리고 따릅니다. 그의 흔적을 따르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사진 작가의 흔적을 따라가는데요. 쉽게 말하면 발자취를 이제 따라가는 거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This is how Walter's wild dash across Greenland, Iceland, and the Himalayas begins.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월터의 야생의 질주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생의 질주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신나는 질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 그대로 야생으로 향했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 맞나요? 어디를 가로질러 갔죠? 그린랜드, 아이슬란드, 그리고 정말 대단해. 히말라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how 뒤에 월터스 와일드 대시가 문장에서 how 뒤에 주어고 이 친구를 살짝만 가려보게 되면 주어하고 어울리는 동사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어떤 방식입니까? 그린랜드, 아이슬란드, 히말라야 산맥을 가로질러서 월터의 야생의 질주가 시작이 되는 방식입니다. 뭔 말이야? 이제 이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대. During this adventure. 여기서는 for를 쓰면 안 되겠죠? 이러한 여행 동안에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여행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알 수 없어요. 구체적인 기간이 없죠? 그러니까 for로 쓰면 안 돼요. 이러한 여정 동안에 월터 미티 씨는 살아남습니다. 어디에서? 화산의 분출, 즉 화산 폭발에서도 생존해요. 어떻게 보면 그는 참 따분한 삶을 살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는 화산 분출, 화산 폭발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fall. 떨어지는 거니까 그냥 추락이라고 할게요. 추락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어디에서 추락했는데? 헬리콥터로부터의 추락에서도 그는 살아남았어요. Although he finally finds the photographer, Walter realized he has 여기 문장 조심하자. 비록 그가 마침내 찾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그 사진작가를 마침내 찾았다고 하더라도 월터는 깨닫습니다. 여기 조심하자고. 무엇을 깨달았어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됐고 여기 조심해요. 얘 가려. more importantly 잠깐 가려봐. 더 중요한 것으로서 부사를 잠깐 가렸어요. 그가 have 플러스 pp 여기 있다. 그가 되었다고 깨달아요. 됐어요? 더 중요한 것으로서 사진작가를 찾긴 했지만 그가 마침내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깨달았을까요? 그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블라 아우 잠깐 가리고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깨달을까요? 천천히 할게. 그가 언제나 상상해 왔는데 살짝 가렸죠? 그가 언제나 상상해 왔었던 그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되었다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어려운 건 아닌데요. 선배들이 당황스럽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선행사가 나와요. 그쵸? 앞에 명사가 나오고 문장이 또 나온다면 접속사의 계열이나 관계대명사 계열이나 관계부사 계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he always imagined를 살짝 가려봤을 때 he could be를 중점적으로 보자면 비동사 뒤에 나와야 하는 형용사나 명사가 안 보여요.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나 명사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왜 안 나오냐면 반복이 되어서 생략이 됐을 거야. 그치? 영어는 반복시키는 걸 생략시키잖아. 근데 여기서 뭐가 반복이 되냐면 사람 명사가 앞에 나왔지. 그러면 원래 여기에도 사람 명사가 있었던 건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생략이 된 거예요. 생략. 그쵸?
그러면 이 형용사나 명사 계열이 뭐냐면 이거 보어라고 부르는 거 맞죠? 주격 보어. 그러면 지금 보어가 어떻게 됐어요? 보어가 생략됐어요. 내가 여기서 좀 자괴감을 느끼는데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요. 선생님, 그럼 보어가 없으면 복격 관계대명사입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고 많은 학원 선생님들께서 복격 관계대명사라고 설명하시지만 영문학적 개념에서 복격 관계대명사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복격 관계대명사란 말은. 근데 구조상으로 봤을 때 보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처럼 보이고 앞에 사람 명사가 나오니까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보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who라든지 that이라는 애가 생략이 됐을 거야. 물론 whom도 괜찮고. 그래서 요 아이가 생략이 되면서 불완전한 문장이 앞에 있는 사람 명사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제가 왜 자괴감을 느낀다 그랬냐면 제가 옛날에는 이거 복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설명을 해야 했나 했었어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영어에서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서 주어가 없으면 주관대, 목적어가 없으면 목관대. 그래서 학생들한테 설명하기 편하게 보어가 없으면 복격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만 실제로 그런 표현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보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문장으로 사용이 됐고 선행사가 사람이니 요렇게 수식이 되었던 구조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비록 월터 미티가 마침내 사진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깨달아요. 더 중요한 것으로서 그가 언제나 상상해 왔었던, 그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마침내 되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뭔 말입니까? 이제 지루한 인생 안녕. 내가 원했던 박진감 넘치는 삶, 내가 원했던 흥미진진한 삶, 나는 내가 언제나 상상해왔던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 이 여정을 통해서 내가 되었어. 나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월터 미티라는 사람은 물론 영화 주인공으로서 나오긴 했었지만 지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공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진 작가를 찾으러 가는 그 여정 중에서 다양한 곳으로 여정을 떠났었고 화산 폭발에서도 생존하고 헬리콥터에서의 추락으로부터 생존했습니다. 나 이제 따분한 삶 안 할래. 내가 언제나 상상해왔던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됐으니까 나 더 중요한 나를 발견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점 배워볼게요. Learn from Walter. 야, 월터로부터 배우세요. Don't sit around and dream about your next adventure.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긴 해. 얘들아,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1번, 2번. 그리고 꿈꾸지만 마. 뭐에 대해서? 여러분의 다음의 모험에 대해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거 꿈꾸지만 마.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하죠. 시험 기간 끝났고 내가 그때 더 잘했으면,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진짜 아쉽다. 다음번에 잘해야지 라고 해놓고 그냥 앉아만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다음 시험에 대해서 꿈꾸지만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그냥 해! 그리고 make it happen. 그 꿈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그 꿈이 일어나도록 하세요. 네! 하시라고요, 직접. 선배들은 안 해요. 한 일주일 반짝해요. 일주일 반짝. 정말 반짝해요. 하고 다시 돌아가거든요. 다음 시험에 대해서 꿈만 꾸지 마시고 직접 하시라고요. 물론 여기선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Don't wait for the right time, a right moment. 야, 기다리지 마. Wait for. 그쵸? 이 wait for가 자동사, 전치사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await.
얘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래서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 받을 수 있죠. 야, 기다리지 마.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 쌤 제가 더워서 공부가 안 돼요. 시험 기간 끝났으니까 일주일만 놀게요. 다음 주부터 잘할게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There is no such thing as the right moment. 야, 그딴 건 없어. 부정어. As the right moment. 적절한 순간과 같은, 야, 그딴 건 없어. 뭐 언제까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릴 건데. 제가 항상 그런 말을 가끔 하죠. 오늘도 안 외웠는데 내년에는 외우겠니?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내년에 외울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 상국한 친구들이 의연쌤이 얘기해 준 건데 어제 뭔 일 있나요? 막 그러면서 왜? 했더니 상국관 애들이 다 정시로 틀겠다고 막 인스타에 막 DM을 했대. 그래 웃겨갖고 아니 야 생각해봐. 야 지금 고1 때 정시를 한다고? 야 너네 한 달 반도 한 90일 정도도 90일 한 달 반이 아니지. 줄이요? 한 50일 되나요? 한 50일 정도도 제대로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공부들도 많잖아. 탐구 과목 같은 경우. 근데 정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 동안 혼자 해야 되는데 날 좋으면 여행 가고 친구들이 부르면 놀러 가고 제대로 공부하겠니? 적절한 순간이란 건 있어? 없어요. 지금 당장 하시라고요. 헛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 의연쌤네 라인 중에서 아마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어. 그 선배가 가끔 댓글 다는데 그 고1 때 첫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정시파로 돌렸어. 3년 내내. 근데 정시는 도박이야. 어떻게 보면은 딱 한 번의 시험이잖아. 준비도 잘 안 했고 3년 내내 뭐 놀면서 공부를 했어. 근데 그 선배가 수능 전날 밤에 심정지가 딱 온 거야. 정말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천국은 있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쨌든 심정지가 와서 응급실에 가서 심장이 다시 쿵쿵 뛰게 한 다음에 그리고 시험을 봤거든요. 제대로 봤겠냐고. 응? 정시 수시는 짧게 보는 시험이고 정시는 길게 보는 시험 아닙니까? 정시 준비해야지. 시험 한 번 보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요. 적절한 순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create, 만드세요. 여러분만의 기회를 만드세요. 직접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옛날 이런 거 배웠나요? 뭐 명령문 and 뭐 이런 거 배웠나요? 그러면 모든 것은 will fall into place. 그 자리에 딱 떨어질 겁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이 기회를 만들면 모든 것은 딱 맞아 떨어질 거야. 척척척척 진행이 될 거야. 여러분만의 기회를 만드시죠 뭐. Don't worry about. 걱정하지 마세요. 뭐에 대해서요? Not being brave enough. enough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를 충분히 용감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쌤 저는 자신이 없어서 쌤 저는 영어를 못해서 아유. 충분히 용감하지 못하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너가 시작하면 begin ing 맞죠? 시작하다 계열은 투부정사도 가능하죠. 일단 여러분이 만드신다면 이거 중3 동아윤정 및 일과 내용이 나왔었는데 과감한 선택을 여러분이 만드신다면 courage, 용기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렇죠. 뭔 말이야? 일단 해봐. 일단 해봐. 그럼 용기가 생길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 환경 탓하지 마. 일단 네가 해보라고. All you need is motivation and this is already inside of you. 아유 말 멋있게 한다. 모든 것은 살짝 가려볼까? You, 너가 필요로 하다 다음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요. 아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됐을 건데 올 같은 경우는 위치보다는 대를 더 좋아해요. 선생님 근데 올은 모든 것 아니에요? 근데 왜 단수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서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all이 먼저 나오는데 is 단수거든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여기도 왜 all이 is냐. all은 모든이라는 의미가 맞지만 이 all이 사물을 지칭할 때에 단수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은 사물 처리가 돼서 수일치가 단수가 된 거예요. 한 번 더 증명을 해보면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래? motivation, 동기래 동기. 야 그러면 이게 사람이니? 사물이잖아. 그치?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해보시라고요. 직접. and 그리고 이것은 뭐죠? 이 동기라는 것은 이미 어디 안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 여러분 잘하고 싶잖아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맨날 잔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싶어하는 그 동기요? 네,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start living. 그냥 시작해 나가세요. 그냥 살아나가 보세요. 그냥 시작하십시오. This movie, 이 영화는 will remind you, 떠올리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해줄까? 여러분의 꿈은 준비되어 있다네요. Whenever you are.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또 없어요. 그쵸? 왜죠? 반복이 되니까 생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복합관계부사 오랜만에 나왔죠?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생략이 된 거니까 다시 살려보면 완전한 문장이 나온 거 맞아요. 뭐뭐 할 때마다 뭐 언제든지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너가 준비되어 있는 건 언제든지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고 너가 준비되어 있을 때마다 너의 꿈도 함께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월터 미티 영화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점은 뭐였죠? 따분한 인생 살아가고 있었던 월터 미티에게 어드벤처가 일어나게 되어서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었죠.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모험을 꿈꾸지만 마시라고요. 공상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직접 여러분이 해보세요. 적절한 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정시 파이터들은요. 재수하는 선배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항상 가끔 그 얘기하거든. 재수하지 말라 그래. 왜냐면 봄 되면 재수생들은 봄 되면은 벚꽃 보러 가고 여름 되면 더워서 바다 가고요. 가을 되면 외롭다고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30일의 기적을 외치면서 11월까지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환경 탓해요. 아, 친구가 놀러 가자래. 그 개새끼 막 이러면서. 적절한 순간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만들어야죠. 그럼 모든 건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혹시 충분히 용감하지 않아요? 좀 무서워요? 그럼 일단 한번 해보시죠. 뭐 과감한 선택을 해보세요. 그럼 용기가 생길걸요? 여러분이 필요한 건 동기야. 그리고 그 동기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 그러니까 시작해보라고. 이 영화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여러분의 꿈은 당신이 준비되어 있을 때마다 꿈도 역시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하면서 끝나는 게 월터 미티에 대한 소재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능률 김성곤의 3과 내용을 모두 마무리를 지을 거고 첫 번째 카트에서 나왔었던 페인팅에 대한 내용 하모니 인 레드 했죠? movie, 영화와 관련된 내용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 했죠? 이제 마지막은 A Story 그리고 아마 플랫이라고 나와 있었을 거야 지원아 Engaging Plot 그 이야기는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상 종료하고 공지사항 한 가지 전달할게요.